저 복원을 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 저걸 복원하는데 5년 3개월이 걸려. 난 그걸 쳐다보면서 정말 웃었는데, 사적인 이익, 공익을 하는 데 있어 사적인 이익만 앞세워 가지고 했다는 점이 제일 커다란 문제점이다. 정말로 그 복원하는 과정에 5년 3개월이 걸쳐 가지고 했던 것도 별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별로 그 위에 한 게 없어요. 그것도 또 한복입고예요, 한복입고. 맞아, 한복입고, 맞아. 예, 도끼 갖고 그걸 치고 있으니. 퍼포먼스 하는 거. 예, 난 너무 진짜 한심하다. 그러게. 한복은 왜 입냐고, 지금 일하는 사람. 이제, 저게, 숭례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일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건, 저 단청이에요, 단청. 그러니까 단청이, 그 색깔이 죽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그 녹색으로 중간에 처리했잖아요. 그 부분이 색깔이 전형적으로 살아난데 밑에. 그러니까 단청 작업에서 저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청 복원을 하는데 그거를 의미하고, 이게 이제 제일 제가 이제 놀란 거는,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저 복구 과정을 제가 이제 그렇게 찾아서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를 주도해 가지고 했는데, 제일 놀라운 건, 이게 이제 건축된 건 조선시대 때 1398년? 96년에 시작해서 2년 만에 저거를 완공했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한양 도성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2년에 걸쳐서 전체 그 도성을 완성했어.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한국의 전형적인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근데 이게 2008년에 이제 그렇게 불이 나갖고 화재가 일어났는데, 저 복원을 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 저걸 복원하는데 5년 3개월이 걸려. 난 그걸 쳐다보면서 정말 웃었는데, 목장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굉장히 위험 문화재 그렇게 이제 해서 자격증도 있고 이런 분인데, 제일 놀라웠던 건, 난 그걸 보면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조선 전통을 이어간다고 이래가지고 그 나무를 다듬는데, 조선시대 때 했던 방식으로 도끼를 이용해갖고 껍질을 벗기고, 대패 쓰는 것도, 그것도 조선시대 전형으로 해서 지금 목수들이 쓰고 있는 긴 거, 자기가 편리하게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래갖고 조선시대 때 짧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석공들이 이제 여기 옆에 저 석조물, 그걸 다듬는데, 그것도 현대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걸로 갖고서 다듬니 손에 익지 않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5년 3개월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조 건축을 하고 조선 궁궐에 저런 한양 도성을 복원할 때 그 사람들은 좋았어. 5년 3개월 동안 인건비가 1.5배, 딴 인건비보다 1.5배가 많이 나오는 인건비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난 정말 놀라웠는데, 저게 국가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제자들한테 이제 그런 전통을 습득시키고, 아이고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 이걸 만들 때는 고려의 주술 사회를 배격하고 가장 합리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걸 만들려는 그런 조선의 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적 능력을 동원해서 정말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 이제 이 문화유산인데, 이거를 우리가 전통유산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재현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변형되고 현대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질 때 그 2년 동안에 완성시켰던 걸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 과학적인 게 발달해가지고 기계와 장비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아졌는데, 전통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고려시대 말기에 했던 그 방식으로 도끼로 나무에 껍질을 벗기고 그런 방식으로 저걸 졌다니까, 이게 국가의 유산과 전통의 유물 이러는 것들도 정신적인 거, 그러는 것도 정말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가치가
저런 것만 남겨놨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저걸 만들어 갔을 때 합리성과 그거를 어떻게 그와 같이 하려고 했던 그 지혜들이 그 속에 숨겨 있는 건데 그런 정신과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사적인 이익, 공익을 하는 데 있어 사적인 이익만 앞세워 가지고 했다는 점이 제일 커다란 문제점이다. 정말로 그 복원하는 과정에 5년 3개월이 걸쳐 가지고 했던 것도 별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별로 그 위에 한 게 없어요.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저것도 그 하는 과정을 내가 지켜보면서 거기에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중심점, 기둥을 세워가지고 중심점을 세워서 할 때 그게 다 달라요.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 복원할 때마다 도면을 남겼는데 그 도면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도면을 참조하다 보면 다 엇그러져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고같이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이제 회의를 열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 저게 이제 복원할 때 문제점이. 그걸 제가 왜 하는 거 아니? 제가 이제 이 남대문에 이제 남대문 숭례문 저 꼭대기를 우리가 이제 이 밑에를 우리가 1층이라고 하고 누각인데 2층에 있는데 저기다 잡상을 세웠어요. 저기 끝에 이제 쭉 있는 게 뭐 저게 이제 그 손오공, 그 다음에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귀박, 이구룡, 그 다음에 마화상, 삼삼보살, 나토주로 이어지는데 저게 꼭대기에 9개가 원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에는 8개가 되어 있어요. 8개. 그런데 저 잡상만 갖고 얘기해 보면 한국의 잡상은 되게 조선시대 때 홀수로 놓였다는 거예요. 홀수로. 그런데 저기를 9개가 놓이고 원래 8개가 놓였었는데 이걸 고치면서 홀수제를 고집해 가지고 저 위에는 9개 처리해 가지고 4, 9, 36, 36개가 되고 그 밑에를 홀수를 지킨다 이래 가지고 7개로 줄였어. 그래서 47에 28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전체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불행히도 저걸 그려놓고 보니까 흥인지문에 우리가 가서 보면 위에는 저기 9개야. 밑에는 8개야. 흥인지문은. 그게 원래대로 그대로 놓으면. 근데 어떻게 이제 남대문의 잡상이 흥인지문보다 잡상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야. 저걸 저렇게 만들어놔서. 근데 제 생각에는 저 홀수제가 꼭 그런 원칙에 지키는 게 아니고 되게 9개를 놨다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8개로 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홀수제를 유지했는데 그런 합리성을 생각해 가지고 8개를 해놨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해서 7개를 만들어 가지고 흥인지문이 오히려 잡상이 많고 여긴 잡상이 줄어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모순을 저질렀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저 단청을 살려내지 못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먼 데서 보면 저렇게 어두운 공간, 우리나라 건축 공간에 저렇게 어둡게 단청 처리한 건 전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랍고 저런 방식으로 그렇게 단청을 살려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거는 5년 3개월 동안 정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 말씀 듣고 보니까 우중충하네. 네. 안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예뻐요. 난 색깔이 이렇게 우리의 전통의 단청은 색깔이 저렇게 화사하면서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건박한 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아도 조화롭게 펼쳐져서 너무 아름다운데 저건 아무 성의도 없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단청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건물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중국성 비슷하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 저 과정은 홍해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아치 있잖아요. 저게 이제 저걸 같이 했는데 저걸 이제 그런 고려 방식을 했다면 저기는 과학적인 걸 동원해 가지고 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돌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돌에 마모가 심하고 안에가 주먹이 들어갈 정도, 팔이 들어갈 정도 공간이 심해서 그래서 저 홍해랄지 저런 것들을 또 다시 쌓고 새로 보강하는 그 방법을 거쳐서 저와 같은 방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되게 정면에서 봤을 때 5칸이고 칸은 저 누각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1칸이라고 하는데 5개 칸이 있어요. 그래서 5칸 건물이고, 측면에서 보면 2칸이에요. 네, 2칸으로 구성돼 가지고 저 같은 누각을 형성하는 그 숭례문은 조선의 얼굴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네. 정말 임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도 드나들긴 했지만 상당히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실제로 뭐 시신이랄지 그런 건 저 광희문 쪽으로 다 빠지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대문 돈이문을 통해 가지고 사신이랄지 거기 갔는데, 중요한 사신이랄지, 그 다음에 왕세자가 중국에 거쳐서 올 때 임금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환영식을 베푸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조선 전체의 얼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을 가장 숭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보 우리가 1호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뛰어난 건축미와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그런 건물이죠. 근데 그게 이제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다 소각됐지만, 저 부분 단청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단청을 만들어 놓고, 저게 이거 만드는데도 도면에 처음에는 그걸 확인을 못해서 1960년대 그때 6.25 전쟁에 다시 고쳤던 도면이 남아 있더라고요. 개인이 소장했는데 그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들고 왔어요, 이거를 여기에 복원할 때. 네. 갖고 그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보관하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저런 복원을 이뤄내긴 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만큼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중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왜 합리적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건축을 지었을 때 경복궁을 짓고 창덕궁 짓고 이렇게 한양도성 짓고 이렇게 했을 때 조선 최고의 그와 같은 기능궁들이 자기들의 건축 상상력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저 같은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사고와 그 지적인 능력, 과학적 기술 모든 걸 동원해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전통을 지킨다는 미명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네네. 도피질을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네. 원시로 돌아가 가지고 불을 피우고 원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전통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우매함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네네네. 정말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저렇게 만들었다면 현대 과학적 요소를 어차피 이제 변형되기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지, 단순히 저 유물적인 것만 계승해서는 그게 역사적인 전통을 지켰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아요. 정말로 그 정신적이고, 왜 저렇게 만들었고, 그때 만들 때 합리성과 백성의 고통을 생각해 가지고 그와 같이 배려를 하고, 정말로 백성들은 저 건축을 지을 때 정말 정성과 성심을 다해서 지원했던 그런 정신력, 그 다음에 공동체 정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전통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네네. 그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제자를 양성하는데 네. 힘쓰는 거는, 그거는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가장 리더가 되려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정말 훌륭한 재산과 모든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은 다 공사를 구분해. 정말로 공은 어떤 거고 사적인 건 어떤 건지 명확히 구분해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기 단층 저게 기술적으로 안 돼서 저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실험을 하는데, 처음엔 단청을 이렇게 칠해놓고 화려하게 해놓고 물을 이렇게 뿌리니까 다 흘러요. 녹아내리죠. 그래서 그 단청의 그 색깔을 사용을 못한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 단청을 쓴 다음에 위에다가 그 단청의 색깔이 안 나오니까 위에다가 표면을 처리해서 방수, 네. 그거를 갖다 처리한 것 같아요. 저 단청 할 때. 그래서 그 단청의 고유 색깔을 써서 실험을 했는데, 그게 물 이렇게 파면 비 맞으면 더 그게 흘러내리니까 더 끔찍하니까, 저 색깔만은 이제 그렇게 방수 기능이 좀 있고 이러니까 그걸로 같이 통일해서 저렇게 우중충한 색깔로 전체 건물을 죽이는 놀라운 그런 처리를 했어요. 아니, 절에만 가도 네. 단점 보면은 화려하고 되게 좋은데 왜 저렇게 어둡고 우중충할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기능의 문제점인데, 의사 결정을 하고 합리성을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건축 과정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들의 그와 같은 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딴 데 반대 의견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 파만 모여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그런 단청도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제시키고 왜 그러냐?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 목장은 소나무 검송을 또 빼돌려가지고 이게 면허가 취소됐어요. 맞아요. 광화문 지을 때 그거를 갖다 자기네 거기 사적인 공간에다 보관하고 그걸 안 쓴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소나무를 썼어, 광화문 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니까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제자와 자기의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것들, 자기의 기능적인 것들만 받아들여서 편협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지혜가 절대로 모이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고 뭐고 간에 다 그렇게 아집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 학파를 형성하면 자기 학파끼리만 모이는 그게 이제 문제점인데 저건 전체 지혜를 모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됐다고는 네. 생각지 않아요. 좀 옮기시죠.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막 그것도 또 한복 입고예요. 한복 입고 맞아, 한복 맞아. 입고 예. 도끼 갖고 그걸 치고 있으니 퍼포먼스 하는 거. 예. 난 너무 진짜 한심하다. 그 그러게. 한복은 왜 입냐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위에가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하죠. 평평하지가 않고 맨 위에가 평평하지 않고 쭈글쭈글쭈글 해가지고 목마루. 이거 평평한데 말이야. 맨 예, 위에 예, 목마루. 그거도 공사가 지금 다 못된 거야. 공사가 예, 잘못된 예, 거야. 예. 저기가 평평해가지고 그 회로 처리하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기 아주 회가 반듯하게 돼서 거기다 벽화를 그릴 정도거든. 근데 저 부분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게 부실화가 많이 이루어져. 그거를 한 2년이면 충분히 할 것 같고 1년이면 할 것 같은데 그걸 5년 3개월이나 걸쳐서 옛날에도 2년 만에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제자들 기술 가르치고 그런다고 그 회의하는데도 막 소리 지르고 잘못했다고 호통만 치지 왜 잘못했는지를 설명을 안 해. 그게 리더십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권위로 누르려고 하고 막 이러면 단계에서 다시 전 저 단청이라도 저발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저 단청 기술이 일본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게 있나요? 아니 한국이 더 뛰어났는데 그게 단절됐다니까. 그 만드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는데도 안 돼. 그래가지고 발라놓으면 펴서 이렇게 칠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원래 조선시대 때 했던 거를 아무도 지금 그렇게 제대로 재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지금 단청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회의할 때도 단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단청을 조선시대 걸 재현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물을 뿌리니까 흘러내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는 안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거죠. 불을 한번 내야겠네요, 정말. 불을 내고 다시 해서 단청 제대로 되는지 합격. 사람이 해줘야지. 저거- 지금은 그러니까 저거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되겠다. 저는 지난번에 그 촬영할 때 네. 촬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돌아서 보니까 네. 저게 완전 죽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왜 저러는지 건물이 어떤 궁궐 건물이든 가보면 단청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가지고 잘 조화롭게 펼쳐지는데 왜 그러는가 그랬죠. 근데 또 이렇게 또 들으니까 되게 새롭네요, 보니까. 지난번의 내용이랑은.